수요일 밤 구해서 스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반가운 양시장 빨간불이었죠. 오늘은 어제와는 다르게 마감으로 갈수록 양시장 모두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그동안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개별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오늘 0.64% 오르면서 2,345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 2.87% 상승입니다. 오늘장에선 806선까지 다시 끌어올린 채로 마감해줬네요.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대립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이 사들이는 만큼 기관이 팔아내는 흐름 이어졌고요. 외인은 눈치를 보다가 오후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해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수급이 좀 뒤바뀌었습니다. 개인이 순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1,210억가량 덜어냈고요. 외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수로 코스닥을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살펴봅니다. 전일 미 나스닥 기술주들이 강한 탄력을 받았던 것을 네이버가 오늘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어제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두 종목 모두 오후장 들어서 반등폭 더 키웠습니다. 네이버가 5.2%대 상승, 카카오가 3.7%가량 상승하며 마감이고요. 이렇게 언택트 대표주와 함께 관련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자결제 관련주가 강했는데요. KG모빌리언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까지 5에서 7%대 강세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관련주들 좀 살펴봅니다. 중국 방문제를 앞두고 관련주들 오늘도 강한데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과 중국 소비 관련주 너나 할 것 없이 올랐습니다. 로스웰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우가니티 코스메틱 역시 상한가 도달입니다. 이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 역시 강세입니다. 쇼핑이나 면세점, 화장품 관련주들 강했던 부분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도 보시죠. 미국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실리면서 상승하기도 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오늘부터 그린 뉴딜 엑스포가 진행되면서 정책 모멘텀도 받았습니다. 신성 ENG를 따라서 태양광 관련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미국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 10%가량 상승하기도 했죠.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혜 기대감 받은 모습입니다. 신성 ENG, 파루, SDN까지 오늘 관심을 모아갔고요. 마지막으로는 풍력 에너지까지 확인해 봅니다. 유니슨과 태웅이 9% 이상 급등해줬고요. 삼강 M&T, 효성중공업, CS윈드 모두 풍력 에너지 대표주들이죠. 이제 8%대 강세로 마감한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해준 만큼 저희도 내일장 어떤 종목 미리미리 선점해야 할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함께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11시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유튜브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지금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서 소통하셔서 함께 더 알차게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수요일 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까요?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요일 밤 기대할 수밖에 없는 두 전문가의 조합입니다. 오늘은 강현재, 박재성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 함께 구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연들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사연 기다릴 텐데요.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 받는 문자란에 입력하시고요. 저에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투자자심의 자세한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문자란이 좀 짧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보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누구든지 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지켜볼까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선착순으로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와 게시판 사연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 하루 함께 또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오늘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 먼저 강현재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그래도 기분 좋게 좀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좀 정리해 주셨을까요? 저는 일단 오늘장 한마디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그널이라는 말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우리 시장에서 양시장 모두 그랬겠지만 좀 주인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코스닥 시장, 거기에 선물 시장까지 현물과 선물 모두 다 이 매수 수급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그것도 강하게 보여줬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보이면서 이제 우리 양시장 지수 반등을 좀 견인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만큼 좀 부족함이 없는 표현인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보여지긴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방에 대한 방향성을 띠는 성격까지의 어떤 매도세는 좀 아니었던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상속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상방에 대한 좀 경직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 막판에 이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긴 했었지만 이제 개인도 1,500억 가까운 이 매수를 좀 보이면서 외국인과 함께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함께 이 거래소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적으로 좀 살펴보시다 하더라도 이 양시장 모두 그간의 그 낙폭이 좀 다소 좀 심하게 보였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3%대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좀 워낙에 강하게 반등을 좀 나와주긴 했었는데, 코스피 시장도 아직 방향성이 좀 잡혔다라고 이제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직 좀 이른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표현을 생각을 해서 이 시그널이라는 표현을 좀 다시 한번 써봤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의 수급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차이가 있었긴 했었지만 그 기관의 방향성이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잡혔다라고 볼 수 없는 어떤 금일장의 수급 흐름과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 동향, 그러니까 개인의 매도세와 이제 저가 매수를 좀 노리고 기회로 삼고 있어 이제 인입이 되고 있는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도 강한 매수세에 대한 모습이 좀 우리 시장에서 아직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에 대한 시그널로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전반적인 흐름도 좀 살펴보자면은 오늘장 초반에는 미국 선물 시장도 사실은 좀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진입을 하면서 그래도 좀 반등 출발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물론 개별적인 섹터별 흐름도 좀 있었긴 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자결제나 중국 관련 좀 광군제 같은 이슈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도 일단 강세를 좀 보이긴 했었지만 사실 특정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오늘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라고 봐도 사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오늘 시장 흐름이었고, 예, 뭐 앞으로 사실 이런 이슈들이 있죠. 11월 3일 날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그리고 11월 11일 광군제, 중국에 대한 광군제, 그리고 11월 또 말경에 예정되어 있는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이슈들, 또 앞으로 좀 사실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시장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시장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 더 희망을 좀 가져도 되는 그런 시그널적인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하면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빨간불로 마감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인해서 코스피 상승에 제한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셨고요. 전반적인 업종과 섹터와 함께 흐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좀 기술적 반등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시그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박재성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보다는 좀 더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2.8%가량 그동안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올라줬어요. 806선에서 마감했는데 코스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장 코스닥은 기업 이익 회복에 대한 신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2%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그동안 사실 이유 없는 하락으로 좀 과하게 하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유가 강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라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특별하게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글로벌 증시 상승 추세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하게 향후 기업 이익 회복에 대한 신뢰와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최근 중국의 미세먼지가 다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겨울이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지금 끝나갈 수도 있는 시점에서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가 지금 공장 재가동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건강을 먼저 삼아 보면은 조금 안 좋은 내용일 수도 있으나 저희가 아무래도 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그동안 멈춰있던 공장이 재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공장 재가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미세먼지가 다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경기 회복의 시동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미세먼지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이 문을 닫았던 공장들이 다시 열고 있으면서 그의 수치에 맞는 지금 미세먼지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글로벌 경제 주축인 G2 국가에서 지금 공장 재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글로벌적으로 경기 성장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 증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사실 중국 공장이 가동되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고 뜻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고 실제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진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기류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증시 상승 모멘텀은 기업 이익 회복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지금까지 유동성을 풀고 이러한 돈들로 기업들이 다시 돈을 잘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올렸는데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시장은 그러한 돈들로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혹은 확실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면서 기업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전년 대비 실적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 조금 잡아봐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조금 더 선별을 해서 지금부터 잡아가야 내년 상반기에 매출과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주가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성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고성장 가능한 종목들 저희가 또 추려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종목 만나보시고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현재 전문가님께서 분명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시장 상승에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은 바로 이 선물 매수와 현물 매수, 외국인의 선물, 현물 매수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요 코스닥 일봉 차트 제가 이 표기해 놓은 기간이 외국인이 현물 매수에 가담한 날을 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어제 날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스닥에 외국인 현물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증시 상승 모멘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전고점까지 트라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기간 딜레이 되면서
저점에서 주식을 모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렷한 호재성 이슈도 또 상승 모멘텀도 없이 계속해서 빠졌던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는 증시 상승 추세 유효하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의 매수세 또 현선물 동시에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 오늘 좀 유의미한 부분이었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석 속에 저희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로 넘어가 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자 사연들 만나보기에 앞서서 그동안 구해드린 종목 흐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현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또 나눠볼 종목 이야기들이 많네요. 전문가님,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서진 시스템을 또 가지고 와주셨어요. 한 주 만에 저희가 바로 최고가 도달하면서 한 17%가량 최고가 수익률 챙겼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시를 드리고 나서 빠르게 좀 목표가를 도달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이 목표가를 좀 상향시켜 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사실 뭐 시장 조정이 좀 함께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5G 섹터에 대한 종목들도 비슷했지만 어쨌든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을 좀 보이면서 좀 많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미 뭐 제가 제시드렸던 손절가 부분까지도 좀 터치를 한 부분이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도 사실 이 손절을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던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던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 상관없이 5G 섹터에 대한 산업은 지속적으로 육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반기에 진행을 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거렸던 글로벌 투자도 재개가 됐던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 5G 버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사실 이렇게 깊숙이 우리 실생활에 좀 침투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도 여러분들께서도 좀 부족한 감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어쨌든 이 5G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매기가 쏠려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개발된 이후부터도 또 오히려 본격적으로 또 산업적인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 이 서진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이 다산 네트워크스나 에이스테크 그리고 뭐 최근에 들었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 5G 섹터에 대한 종목으로 좀 묶여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존 목표가 그대로 이 6만 원 부분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까지 보유를 하셨다면 지금 와서 손절을 하시는 것도 사실 계좌적으로 좀 이롭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34,500원 부근 해서 최근에 또 반등 구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살피시면서 6만 원까지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좀 투자를 진행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진 시스템 오랜만에 또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 5G 시스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기대감 언급해 주시면서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처음 목표가 6만 원 선 잡아주셨었는데요.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솔루션 또 오랜만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3만 원 구간에 매수해서 최고가 52,300원까지 도달하면서 64%까지 가량의 최고가 수익률 잘 챙겼던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도 오랜만에 좀 지금 볼만한 구간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것 좀 살펴볼까요?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빠르게 목표가 터치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좀 일시적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지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이면서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섣불리 지금 예언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바이든 쪽으로 조금 더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관련주들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들에 대한 종목들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차트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저점은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된 그런 흐름들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섹터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경우에도 기존 목표가 52,300원 제시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목표가에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존 목표가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 부근에서 좀 도달이 됐을 때 일부 좀 현금화를 시키신 후에 어쨌든 산업적인 흐름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육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여유 있는 현금으로 조금 더 장기화된 투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외에도 제가 또 KC코트렐이나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유니슨 또 다른 이제 전기차 종목이긴 하지만 이 첨보나 에코프로 같은 그런 종목들도 함께 좀 중기적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시점에 다시 보기 좋은 종목들 오늘은 좀 꺼내와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솔루션 다시 한번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언급해 주시면서 목표가 52,300원까지 홀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SK케미칼 역시 이 종목 아스트라제네카 이슈와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SK케미칼과 관련해서도 오늘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백신 개발은 어쨌든 우리 지금 상황 전 세계적으로 해서 어쨌든 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태는 해결이 돼야만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 그리고 치료제 개발이 분명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국내 많은 기업들에서도 좀 제약사들에서도 열심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서 화이자, 모더나 등 가장 빠르게 임상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제약사들이 결국 막바지 단계에 왔다라는 소식들도 지금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백신 개발에 대한 이슈도 말씀을 드렸지만 CMO 즉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시를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최근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적인 부분들이 잠시 일시적으로 지금 생산 중단에 대한 개발 중단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터지면서 좀 조정적인 흐름도 나왔었지만 어쨌든 그 일시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발은 재개가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도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울고 웃게 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웃게 하는 종목의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46만 4천 원 부근에 대한 목표가까지 한 번 더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등락이 좀 다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손절선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만 원 부근을 손절선으로 좀 다시 한번 수정해서 잡으시고 공략을 좀 해보시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외에도 제가 또 다른 종목 ST팜에 대한 종목도 위탁 생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까지도 이제 같은 시점에서 같은 관점에서 공략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다시 잡아준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27만 원 부근으로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고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잡아주신 목표가 46만 4천 원입니다. 계속 기대하면서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엔 박재성 전문가의 구조 종목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역시나 살펴볼 종목들이 있죠.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요. 이 종목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저희가 10월 12일 날 매수 처리가 됐고요. 엊그제 월요일에 바로 최고가가 25만 4천 원 구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8%가량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이제는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롯데케미칼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경기 회복에 되게 기대되고 있다. 공장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시클리컬 업종 개선 기대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증시도 지금 중국 증시에 힘입어서 이 제조업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클리컬 업종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조업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분야가 전체적인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 화학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종목 1, 2년 사놓고 묻어두시면 정말 큰 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조정받아도 오늘 이런 대형주가 6%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황 개선, 시황 개선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내년 상반기, 내년 말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적과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지금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1, 2년 좀 묻어두고 보자라는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목표가 26만 원까지 계속 기대하면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현대제철을 바로 또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3분기 영업이익 또 이슈가 있었고요. 4분기 영업이익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들이 보여요. 현대제철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이 현대제철도 항상 롯데케미칼하고 묶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6.7%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지만 오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0.8%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화학 업종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철강 업종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차에 대한 내용도 있고 전기차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완성차에 대한 철강 납품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성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현대제철 주가도 같이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 증시의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을 펼치면서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 업종은 바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매 매출을 봤을 때 바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들이 매출과 실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V자 반등 보여주면서 크게 오르지 못했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점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게 지표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 자동차 업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이 자동차 강판입니다. 이 완성차, 전기차, 수소차나 트럭 이러한 제품들이 모든 분야에서 가리지 않고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매출과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현재 주가는 PBR 0.24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롯데케미칼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대제철과 롯데케미칼 꼭 사놓고 아니면 빠질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셔서 담아놓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분들 현대제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또 현대차 그룹주들이 강하기도 했거든요. 현대모비스 또 전문가님 종목인데요. 함께 실려 있더라고요. 오늘 또 25만 5천 원 구간까지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거래량도 좀 실린 모습이고요. 오늘 3%가량 상승하면서 저희는 수익률 9%가량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잘 가져가면 될까요? 네, 현대모비스도 제가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매물대 위에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구간의 매물을 모두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쪽 구간에서 평균 가격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식 올라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목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업황, 자동차 업종이 코로나 이후 V자 반등 보여주면서 이제 판매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그룹사의 지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좀 제가 묵직한 종목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빠질 자리가 없는 종목을 조금 좋아하기도 합니다. 현대모비스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다른 종목 대비 수익률, 수익 구간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현대모비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바로 대우부품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부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자동차 부품주라고 알고 계십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흑자 전환한 상황입니다. 지금 고러한 선반영으로 주가 지금 오버슈팅이 아니라 지금 단기 박스권 상승 넘어가면서 주가 한번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후에 눌림 과정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현대글로비스라든가 현대모비스 같은 대형주의 수급이 쏠리면서 이런 중소형주들에서는 조정폭이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형주, 자동차 부품 대형주들이 조금 가격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수익률 지금 10%가 넘는 상황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서 전고점 부근까지 가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AS 도와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함께 대우 부품까지 짚어주셨는데요. 현대모비스는 목표가 28만 8천 원까지 한번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우 부품 역시 지금 또 다시 한번 공략해보기 좋은 구간이다 하시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종목 AS 도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궁금하신 부분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사연 보내시고 종목과 또 AS까지 이후에 계속해서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S 종목들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요. 오늘자 종목과 하러 바로 돌아올게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 텐데요. 화면 지켜보시다가 혹시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희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안 되고요.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셔야 합니다.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3글자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다 좀 자세하게 내 사연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시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이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내일장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과 함께 또 투자자님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고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 또 오늘 방송 시간 내에 직접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요. 방송 시간 외에도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말고 문자와 게시판 사연 남겨놔 주시면 되겠네요. 자, 방금 잠깐 열어봤는데 벌써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요, 게시판 사연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4777이고요. 강찬용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봅니다. 무슨 종목을 사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지금 주식 호황기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하고 울고 계십니다. 바로 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키워드 먼저 정리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사연은 바로 박재성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정말 사실 지금은요, 요즘 주변에 보면 안 하던 분들도 주식을 막 시작하기도 하고요.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정말 호황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벌써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까지 고성장 가능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공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네시스 확대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공업은 차량용 내장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성차 해외 물량이 회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GV70이 지금 신차 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제네시스 미국 쪽 판매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실적 개선 또한 지금 시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형 성장이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고정비 감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업적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을 이렇게 풀어놨는데
돈을 못 버는 기업이라면 저는 쳐다도 안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러한 기업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상승 탄력 많이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단기 20일 이평선 깨트리면서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하는 모습도 만들어줬었는데,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27%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 오늘도 그 종가 부근에서 가격 변동 만들어주면서 결국에는 1.7%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내년에도 성장 요인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입니다. 제네시스 풀 라인업이 한국과 미국에서 굉장한 판매량이 기대가 되고 있고, 현대차에서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모든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또한 만들고 있으면서 중국 내 신차 부품까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을 필두로 더욱 고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큰 등락폭을 주면서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완성차와 제네시스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시점에서 완벽하게 판매량이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8,1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어느새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는 남들보다 빠르게 내년도 수익을 미리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현대공업으로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잡아주셨고요. 하단으로는 8,100원 잡고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빠르게 다음 사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 생일과 뒷자리가 같은 분이 있으세요. 1004 1004번으로 남겨주신 박종현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연일 방송 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주린이입니다. 저는 성향이 좀 느긋한 편이라서 조금 오래 두고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좋아하는데요. 혹시 이런 종목 중에 괜찮은 종목 어디 하나 없을까요?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반도체 쪽을 유심히 봤는데 이왕이면 이쪽 종목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웃음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박종현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자, 저희와 함께 11시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애청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바로 강현재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오랜만에 찾아온 주린이이십니다. 저희 방송 애청자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성향이 좀 느긋한 편이라서 또 이런 성향에 대한 내용들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느긋하시다고 하셨고, 앞에서 또 앵커님과 박재성 전문가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죠. 내년을 준비해야 된다. 내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좀 올해 말 연말까지 좀 준비를 해볼 수 있는 종목 하나 뽑아왔습니다. 반도체 쪽 얘기하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던 ISC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동진 세미캠 들고 왔는데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레지스트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감각액이나 발포제를 생산하고 판매 중인 그런 업체로서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등의 이제 노광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감각액과 이제 건설 자재나 자동차 내장재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산업용 기초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 발포제를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 중에 있는 기업인데요. 동사의 주요 매출처로는 이제 국내에서도 주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주요 매출처들을 두면서 본 사업을 좀 영위 중에 있고요. 최근에 집계된 걸로만 따지면 이제 반도체 이 감각액 분야에서만 매달 680억 원 정도의 그 매출을 좀 발생시키고 있고, 또 발포제 부분에서도 매달 60억 정도의 이 매출을 좀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사실 앞에서 제가 배당에 대한 얘기를 살짝 드렸는데, 배당주로서도 좀 매력이 있는 것이 2017년도부터 18년, 19년도 작년까지 이 다른 주식 종목들에 비해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했을 때 좀 기준보다는 비교적 높은 배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종목을 좀 보유함에 있어서 이 배당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앞서서 이제 이 동신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애국주로도 좀 많이 좀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 장기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면서 이 국내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좀 단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동신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이 감광핵 분야에 대한 부분은 좀 대규모 투자를 좀 받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카파 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생산력과 이제 매출력을 좀 강하게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발판을 마련할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좀 현 단계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포토레지스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기술적으로 세 단계 그 업그레이드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게 1단계 부분이라고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좀 막대한 매출을 좀 매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동사 같은 경우는 2단계 기술에 해당하는 이 포토레지스트 기술에 대해서도 이미 2010년도에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차세대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그 기술력도 좀 확보가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출에 직접적인 반영이 되지 않지만 최근에 나온 증권사 레포트를 좀 살펴보셔도 이 부분에서만 향후에 이제 700억 이상의 규모, 700억 이상 규모의 그 매출이 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 부분까지 있다고 한다면 현 부분에 있어서 이 차세대 레지스트, 포토레지스트리로 좀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도 좀 최대 매출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건 조금 이외적인 아웃 오브 레코드적인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일본이 그 경제 전쟁이 좀 글로벌적으로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비교적 다른 국가들 기존의 이 연관 사업 관련 산업 부분에서 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국가들도 있었는데 이 국가들에서도 이 우리나라 국내 쪽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거래처 전환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동사에게도 좀 더 시너지가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자격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사실 지금 기간 조정 기간이라고 보셔도 사실 뭐 좀 무난한 그 과언이 아닐 만큼 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오늘장 해서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양봉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 35,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21,7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진세미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종목 관심 있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1,7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꼭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자세하고 꼼꼼하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짧게 구해줘 세 글자만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보다 좀 자세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바로 이어지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저는 내일장 어떤 종목 좀 집중해 볼까요? 하는 질문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방송 시간이 끝나더라도 구해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계속해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빠르게 다음 분 구해드려야겠죠. 이번엔 또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게시판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 살펴볼 분은요. 이분의 사연 눈에 띕니다. 끝번호 6378이고요. 이강현 시청자님의 사연이네요. 주식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넘나드네요. 단기적으로 반등만 먹고 빠지고 싶어요. 무슨 종목이라고 물음표 남겨주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아주 안정적인 종목 길게 보거나 좀 하루 안에 단기적으로 빠른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자, 바로 박재성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구조 요청 드려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네. 자, 단기적으로 반등만 먹고 빠지고 싶어요. 무슨 종목이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 지금 다시 살 자리가 왔습니다. 네. 텔레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텔레칩스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반도체를 10월 중에 개발에 착수하겠다라고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칩은 자율주행 레벨 2.5 또는 레벨 3 정도 수준 자율주행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사실 자율주행을 발표를 했고
그에 대한 사용 후기들이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굉장히 좋다는 내용들이 다수적인데요. 저도 이제 그 영상들을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뭐 차선을 바꾼다라든가 좌회전, 우회전, 그다음에 신호를 살피고 다른 차량들까지 인지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아직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특히 저라면 조금 더 불안할 것 같고요. 자율주행에는 레벨 5단계까지가 있습니다. 0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이 텔레피스 같은 경우는 레벨 2.5에서 레벨 3단계 수준의 반도체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벨이 한 레벨 2 정도에서 2.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5단계까지 앞으로 더 성장성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격 조정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반등 구간 노려볼 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목표가는 14,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1,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이 종목으로 수익 잘 챙기셨죠? 저희 채팅창에서도 항상 뜨거웠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반갑게 돌아와 줬습니다. 텔레치스 목표가 이번엔 14,000원까지 보시고요. 아래 손절가까지 잘 지키면서 다시 한번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 사연 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바로 게시판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영어 닉네임이 좀 눈에 띕니다. 프레젠트라는 닉네임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요즘 너무 시장이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비타민 같은 종목 하나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키워드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죠. 저는 이 사연의 뜻을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프레젠트 하면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 현재를 뜻하기도 하죠. 아마 강현재 전문가님을 좀 지목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현재 전문가님, 바로 좀 선물 같은 종목, 비타민 같은 종목 하나 구해주시죠. 네, 종합 비타민 같은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사실 종합 비타민이 여러 가지 비타민들을 다 뭐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섹터, 다양한 테마를 좀 담고 있는 종목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이오스마트라는 종목 제시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제조 및 신용카드 관련 기자재 사업 등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제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같은 이 IC 칩, 거기에 들어가는 IC 칩이나 또 전자화폐 제조에 관한 품질 인증 이런 것들을 좀 획득을 하면서 이 각종 이 제조 및 카드 발급하는 데 있어서 각종 제조 및 발급 인증을 좀 획득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 사업 분야를 통해서 이제 앞에서도 이제 시황 때 말씀드렸듯이 당장에는 이제 11월 11일에 있는 이 중국 관군지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들 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번 관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11월 11일 날 2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두 차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가적인 좀 수혜가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11월 29일 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이나 미국의 또 최대 소비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날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복합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종속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치매나 뇌질환 관련해서 이 카리나제라고 하는 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오스틴 제약이라는 부분을 또 종속사로 갖고 있고요. 또 DNA 칩 그리고 이제 유전자 분석 전문 업체로서 최근에 바로 어제자에 이 미국 FDA의 검체 연봉 승인이 좀 이뤄지면서 동사의 상한가를 이끌게 해주었던 이 AMS 바이오라고 하는 이 제약 업체도 동사의 종속사에도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염두에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화장품 제조하고 판매까지 이루고 하고 있는 한생 화장품이나 라메 화장품 이런 부분들까지 좀 종속사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옴니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사업까지도 계열사를 갖고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복합 테마성을 좀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종합 비타민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바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고점이 1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9,150원 손절가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종합 비타민 같은 종목이다라고 구해주셨습니다. 바이오 스마트 관심 있게 잘 보시고요. 아래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문자와 게시판 열어둘 테니까요. 샵 9100으로 종목 추천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방송 끝난 뒤에도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거나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강현재, 박재성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도 밤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대단히 감사합니다.